120회 실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은 창현전자라는 거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간은 2025년을 기준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기초점관리 및 정기분쟁 문제표인데, 자,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팔궁전자. 자, 유형은 매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503-81-12343번. 대표자는 김팔공이고요. 자, 제조, 그 다음에 전자제품. 자, 사업자 주소는 여기다가 직접 손으로 겁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39 대동로 18.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자, 동은 밑에다 적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밑에다 겁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3장 꿀꺽 땡큐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계정값 및 적용 등록 메뉴에 겁나 반영하시고, 자, 코드 번호가 814번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왼쪽에다가 814번 입력하면은 바로 점프가 되겠죠. 통신비라는 거 눈으로 쓱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성격, 경비 이런 거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자, 현금 적유 5번에, 자, 현금 적유 여기 5번에다가 핸드폰 요금, 현금 납부. 자, 인터넷 요금 미지급. 자, 여기다가 3번. 인터넷 요금 미지급. 겁나 입력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이게 무슨 시험이냐라는 얘기다. 이건 거의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을 참고해서.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자, 문제에 나온 것처럼 외상매출금을 겁나게 클릭을 해주면, 자, 여기 하단에 차익이 있죠. 이 차익을 없애는 문제죠. 자, 세율 상산은 2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는 390만원. 네, 이렇게 하면 밑에 차익이 사라지면은 잘 푸신 거고요. 자, 다음은 미지급 비용. 자, 겁나 클릭해 주시고, 자, 금호철물. 자, 130만원이에요. 이렇게. 자, 지금 차익이 있죠, 아직. 자, 220만원 청도철물. 자, 요거를 220만원으로 이렇게 겁나 바꿔주면은 역시 차익이 사라지고 완전 땡큐로 3점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4점이네요. 겁나 땡큐. 자, 다음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담배 거래처를 겁나 입력하시오. 자, 7월 8일 영업부터 해서 3일 유통에 대해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한 보통예금 500 얼마에서 송금 수수료, 판관비로 처리한 1000원이 겁나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다. 자, 일단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내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이체를 했는데, 자, 여기에는 요 외상매입금 뿐만이 아니라 송금 수수료, 판관비는 800번대라는 뜻이죠. 800번대 1000원이 겁나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다. 자, 일단은 내가 보통예금을 결제해줬죠. 그거를 대변에다가 겁나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변으로, 자, 부채 감소죠. 부채 감소 차변으로, 자, 1000원 빼고, 얘를 겁나 감소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800번대, 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약간은 이례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고, 두 번째, 주식회사 남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자, 바드럼, 요거를 파산으로 인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겁나 하시오. 자, 첫 번째로는 바드럼을, 요 채권이죠. 채권을 대변으로 없애는 분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대손 충당금을 적어줘야 되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단서가 좀 필요한데요. 단서가 뭐 대손 충당금은 충분한 것으로 겁나 가정을 해라 라는 그러한 단서가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얘기 없어도, 자, 우리가 그냥 있다고 치고 바드럼하고 같은 금액으로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겁나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고,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9월 30일에 영업팀의 판매 전시 참가를 위한 출장은 정산 내역이다. 당초 출장비 명목을 지출한 금액은 50만원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출장비 선 지급에 그 냄새가 좀 나죠. 자, 부족액 15만원 현금을 추가 겁나 지급하였다. 당초 9월 1일에 출장 민출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는 얘기다. 여러분들 가지급금이 뭐예요? 금액이나 계좌 과목 등등이 불확실한 경우 사용하는 거죠. 자, 출장비를 선 지급할 때 50만원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던 것이죠. 자, 요거는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먼저 없애요. 자산인데 이 자산을 대변으로 먼저 없앤다. 그 다음에 자, 교통비, 그 다음에 식대, 그리고 숙박비, 요 세 개를 여비 교통비로 겁나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여기서 선생님, 식대는 복리후생비 아닌가요? 혹은 간식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출장 가서 쓴 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 빼고는 전부 다 여비교통비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출장 가가지고 뭐 거래처랑 같이 회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래처에 선물을 줬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전부 여비교통비예요. 복리후생비 없어요.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여비교통비를 겁나 처리한 다음에 자 부족에 현금으로 1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만약에 직원이 이름이 있으면은 그건 가지금에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일날 공장 시중료 토지를 겁나 취득하였으며 취득 대가로 당사의 주식을 줬대요.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 즉 시가는 5억 원짜리가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이거 뭐예요? 토지를 우리 회사가 현물 출자를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죠? 보통은 돈으로 출자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서 내가 주식을 발행을 해주죠. 근데 지금은 현물로 즉 토지인 물건으로 출자를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토지가 차변에 겁나 증가하는데 5억 원만큼 즉 공정가치는 시가죠. 자, 시가만큼 차변에 토지가 증가를 하겠죠.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액면금액 5천원짜리를 10만 주 발행을 겁나게 해 주었다라는 얘기다. 자 그럼 대변으로 자본금 5억이 역시 늘어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쩌다가 양쪽 금액이 맞은 건데 혹시 안 맞는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주식회사 창설에 대한 외상매입금. 자 요거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부채가 500만원 있었는데 400만원은 어음을 발행해서 겁나 지급하고 잔액은 보통 얘기해서 2차에 지급하였다. 자 겁나 쉬운 개꿀 문제죠. 일단 외상매입금이나 부채를 갚았으니까 차변으로 얘를 감소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급어음으로 400만원 발행했으니까 대변으로 지급어음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잔액은 보통 예금, 자, 자산의 감소로 대변으로 겁나 처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12월 19일 신혼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겁나 해약하고, 사실은 해약이라고 보기엔 좀 뭐하죠. 아무튼 해약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겁나 입금되었다. 원천징수액은 선납세금으로 겁나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다. 자 원천징수는 두 가지죠. 내가 돈을 받을 때, 돈을 벌 때는 선납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줄 때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뭐 다른 각종 비용들을 지급할 때는 그때는 예수는 부채가 나와야 되겠죠. 자 지금은 내가 지금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얘 때문에 선납세금이나 자산이 뜨는 거예요. 이자를 지금 돈을 버는 거니까. 자 정기예금은 이제 만기가 돼서 대변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3천만원 대변으로 겁나 없애면서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자 수익 120만원과 함께 자 대변으로 이렇게 자산을 감소시키고 수익 발생 이렇게 대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원천징수액 얘는 자산이에요. 선납세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얘를 차변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만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는 회계 처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자 다음은 메인 매수 주전표 입력으로 겁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지역 출자장에서 관련 계획의 제품을 겁나 현금 판매했으며 현금 연수 중 발급 요청이 없어서 발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다. 자, 날짜는 7월 31일로 겁나 입력해 준 다음에 자, 유형을 겁나 골라야 되는데 갑자기 개 뜬금없이 현금 영수증이 왜 나오느냐? 자, 우리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병원이나 뭐 변호사나 이런 거니까. 자,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자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 바로 14번의 건별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유형은 14번의 건별이고요. 자 건별, 카과, 현과 세 가지는 공급 대가로 자 22,000원 이렇게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지가 알아서 나눠지고요. 자 코드는 사람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겁나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분기는 3번의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단으로 겁나 내려오면은 제품 매출 맞죠? 제품 팔았고 그 다음에 팔면 오른쪽에 세금이 오는데 세금도 잘 왔어요. 자 차변으로 돈을 겁나 수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금 판매를 했다고 했으니까 자 바로바로 현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제, 자 8월 25일 옹기제철에 원재를 매입하고 전세금을 겁나 발급받았다. 대금조 100만원은 약소금을 지급어음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는 거는 외상이죠. 자 외상인데 지금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죠.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하는 거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상 매입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08월 25일자. 자, 내가 정상적인 원재료 매입하면서 세금에서 발급받았죠? 자, 불공일 이유가 없다. 그러면 51번에 그냥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 가액은 하단에 증빙을 보시면 있어요. 자, 200만원 어치를 겁나게 매입한 것이다. 자, 코드는 웅비. 자, 전자는 1번이죠? 전자 생겨나서 분기는 3번으로 겁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보시면은 얘는 맨날 원재료 산 걸로 하는데 지금 원재료 맞고요. 그 다음에 사면 왼쪽 차변에 부가세금 잘 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변으로 일단 돈을 줘야 되는데, 자, 방금 전에 100만원은 지급범이에요. 자, 100만원은 겁나 지급범이다. 나머지는 대변으로 외상매입금이라는, 자,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 다음은 3번. 자, 기량시 떴다. 여러분들 취등가, 강권상등기 이런 얘기 나오면 뭐요? 유형자산의 처분이 되겠다는 얘기다. 유형자산의 처분. 자, 첫 번째는 해당 자산을 겁나 감소시켜줘야 돼요. 대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치세. 자, 요 1100만원에 부가치세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10%니까 부가치세는 얼마? 100만원이 되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세 번째, 돈 받아야죠. 자, 요 1100만원을 받는데 약소금으로 받았다. 여러분들 받을 의미죠? 아니, 지금 상거래 아니잖아요. 그죠? 제품 매출은 상품 매출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미수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마지막으로 자, 대차를 맞춘 다음에 오른쪽 왼쪽이 안 맞으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일단은 유형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7일자. 자, 내가 팔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발급을 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1번 되겠습니다. 자, 공급 가액은 1000만원. 자, 10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겁나 처분을 한 것이죠. 자, 코드는 천안중고. 전자는 1번.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분기는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면 부가세 예수금 잘 왔어요. 근데 대변이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라는 점이죠. 자, 1단계 기계장치를 겁나 감소시키는데, 자, 얘 얼마냐? 취득원가 7천만원짜리, 감가상각액은 6천만원. 거의 다 썼네요, 기계를. 자, 이렇게 자산만 감소시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감가상각 누계까지, 자, 기계에 대한 걸로 겁나 6천만원 감소까지 시켜줘야 전부 감소가 되는 것이죠. 자산 감소 끝났고요. 두 번째 단계인 부가세 예수금은 지가 자동으로 해줬어요. 그 다음에 차변의 미수금으로 지금 받을 의미지만 이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냥 미수금이죠. 자, 미수금으로 1100만원이 딱 떨어지네요. 지금 거래 금액인 1100만원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차 차익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11월 5일날 기아자동차부터 승용차 배기량이 990cc인 자, 개별 소비세 비과세 차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이렇게 아주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뒤통수를 팍 때리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자, 개별 소비세 비과세라는 거는 요거는 공제가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천시 초과가 아니죠. 천시 이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차라고 불러요. 자, 경차는 매입세 공제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잘 발급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51번에 과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일단 날짜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5일자. 날짜는 11월 5일. 자, 유형은 51번의 과세예요. 그 다음에 돈은 얼마냐? 자, 세금 별도로 2100만원이니까 2100만원에 세금 따로 붙는 것이고요. 코드는 기아자동차. 자, 전자는 1번 전자세금계산 발급받았고요. 분기 3번으로 겁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를 산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뭐만 사면 원재료니까, 자,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겁나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다.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통예금. 자, 다음은 5번 문서에 성로부터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겁나게 일괄 취득을 하였다는 얘기다.
자,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느낌이 쎄하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기존 건물을 즉시 죽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세금 계산서를 겁나 수치하고 보통 예금에서 돈을 지급하였다. 여러분들! 자, 지금 공장 건물을 지금 성으로부터 자, 요거를 일괄 구입한 건데 지금 토지 부분은 따로 없어요. 그냥 건물을 샀다 이거죠. 자, 건물 왜 샀냐? 건물 때려 부시려고 겁나 산 거죠. 그죠? 왜 때려 부셔요? 바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여러분들 토지의 자본적 취득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취득 부대 비용도 54번의 불공이라는 점. 그리고 자,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12월 5일자로 가보고요. 자, 이렇게 하단에 유형이 나오는데요. 지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니까 51번의 과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51번의 과세가 아니죠. 자,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겁나게 수취했지만 자, 불공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4번이라는 점. 그래서 쌤은 수업시간에 항상 51번의 예외라 그래요. 왜냐?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54 불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르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은 54번에 54 불공이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53 불고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1000벌을 받을지어다 라는 얘기다. 자, 농담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500만원. 자, 500만원 세금 따로 붙고요. 자, 코드는 성호. 네, 이렇게 전자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사유 F2번 겁나 때려박아가지고 자, 요거는 토지의 자본주의 취득 관련 요건 6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는 3번으로 할게요. 자, 이거 왜 샀냐? 토지에 대한 취득 부대 비용이죠. 원지가 아니라 토지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냐? 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대변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6번 문제인데요. 12월 20일 회사는 거시기에 제품을 겁나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여러분들 제품 판 거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자, 돈 나중에 주고받기로 한 거는 외상이죠. 자, 외상거래인데 자, 상품이나 제품 매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일단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 11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11번의 과세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12월 20일자로 겁나 점프한 다음에 자, 유형은 11번의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 가액은 없으면 밑에 보면 되죠. 자, 5천만원어치 자, 겁나게 많이 팔았죠. 자, 공급 가액 됐고 자, 코드는 명조테크. 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의 대부분 전자죠. 1번 분기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팔았기 때문에 제품 매출 대변에 잘 왔고요. 팔면 오른쪽에 부가세 세금 잘 왔어요. 자, 근데 돈은 차변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자,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메인 매출전표는 어려운 게 쌤 생각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일반전표에서 일반전표 1번이 살짝 킹받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괜찮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